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9살 신지연이라고 합니다. 현재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평범하지 않게 지금의 가정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도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처음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따가운 시선들을 받았지만 지금은 어떻게 자식들을 이렇게 잘 키웠냐면서 다들 부러워하곤 한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될 때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저의 가족 이야기 한번 들어주세요. 전 어릴 때 가정 환경이 많이 불우했어요. 아빠는 술만 드시는 분이셨고 엄마는 그런 아빠가 싫어서 제가 초등학교를 입학하기도 전에 집을 나가셨죠. 전 어른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거의 고아나 다름없이 자랐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죠. 남자친구도 저만큼이나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할 때면 동질감이 느껴지면서 편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를 사귀고 1년여가 지났을 때 덜컥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엄마도 없고 친구도 없던 저는 혼자 전전긍긍 하다가 남자친구에게 사실을 말했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자고 제 손을 붙잡더라고요. 전 아버지 몰래 아이를 낳을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부부를 지원해주는 곳은 찾을 수 없었어요. 부부 지원은 혼인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는데 미성년자인 저희는 부모님 동의를 받아야만 혼인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동의를 해줄 리 없으니 그런 지원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혼모 시설에 들어갈까 생각도 했지만 그러면 남편과 떨어져 있어야 했기에 갈 수가 없었죠.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도 시간은 흘러갔고 조금씩 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임신했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숨기기 위해 우선 집을 나오게 되었죠. 그렇게 가출 청소년이 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고시원에서 생활을 해야 했고 저는 불러오는 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남자친구는 혹시 이상한 소문이라도 날까 싶어 계속 학교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19살에 출산을 했죠. 돈을 어느 정도 모을 때까지는 그곳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었지만 대책 없는 아이 울음소리를 막을 수는 없더군요. 결국 고시원 사장님에게 걸려 우리 가족은 쫓겨났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희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허름한 반지하 1.5룸을 구할 수 있었죠. 저희 부부는 만 19세가 되고 난 후에야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의 출생신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양육비 지원도 받게 되었죠. 남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구청에서 공익근무를 했습니다. 먼저 군대를 다녀와야 나중에 취직을 하고 자리 잡기 편할 것 같다면서요. 그리고 구청의 허가를 받아 퇴근 후에는 생활비를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고스란히 저에게 생활비로 건네주었죠. 어린 나이에 한 실수로 가장이 되었지만 남편은 그 누구보다 성실했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 책임을 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는 부족해도 항상 행복했어요. 물론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건 아니었죠. 저희를 힘들게 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변의 시선과 한심하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특히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부터 학부모들끼리 모이는 자리가 종종 있었는데 고등학교조차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던 저는 아이들 어머니들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배척당하곤 했죠. 사실 이 집에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동네 사람들 대부분 우리 가족을 보고 혀를 차곤 했어요. 아토피 때문에 아이 얼굴이 붉은 것을 보고 애를 못 키우는 부부 취급하기도 했고 무책임하게 사고친 애들이라며 대놓고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그런 시선에 항변해보기도 했지만 언젠가부터 그들이 원하는 건 우리 가족이 잘 지내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비난할 무언가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 뒤로는 가급적 무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그런 것들에 익숙해질 만한데 아이와 있을 때 그런 말을 들으면 한없이 작아지더군요. 오히려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게 되니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 그러긴 했지만
단 한 사람, 이 허름한 빌라 주인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에게 잘해주시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우리 부부에게 깍듯이 대하셨어요. 말 한 번 놓은 적도 없었고 항상 존댓말을 써주셨죠. 그런 모습이 처음에는 굉장히 이질적이었어요. 오히려 너무 공손하니 그런 방법으로 우리 부부를 무시하는 것 같았죠. 처음엔 가까이 지내고 싶었지만 그마저 쉽질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부인 없이 혼자 사셨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4살이 될 무렵 할아버지 옆에 제 아들 또래의 아이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손자가 할아버지 집에 며칠 놀러 왔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을 보고 무슨 사연이 있어서 할아버지가 손자를 맡아 키우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가끔 마주치면 인사는 주고받았지만 개인사를 물어볼 만한 사이는 아니어서 지레짐작만 할 뿐이었죠. 할아버지의 손자 서준이와 제 아들 유현이는 가끔 놀이터에서 만나서 함께 놀곤 했어요. 유현이가 서준이를 동생이라고 잘 챙겨주더라고요. 그네를 타고 있을 때 서준이가 가까이 오면 자기 자리를 양보하기도 하고 어린 서준이가 혼자 동떨어져 있으면 유현이가 같이 놀아주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준이는 유현이를 매일같이 졸졸 따라다녔죠. 그날도 두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고 할아버지와 저는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이를 참 잘 키웠네요. 그 말에 조금 민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려서 해준 것도 없는데 잘 커주는 것 같아 고마워요.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게 왜 없겠어요. 항상 옷도 깨끗하고 부부가 서로 돕고 양보하는 것을 보고 자라니 아이도 그렇게 크는 것이죠. 저는 그 말에 괜스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말씀 편하게 하시라고 했죠.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의외의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럴 수 있나요? 어른인데. 어른은요, 아직 한참 어려요.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어른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좋은 어른인 거죠. 할아버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어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어린 저희 부부를 깍듯이 대해주셨던 건 비아냥이 아닌 어른 대접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날 이후 우리는 할아버지 그리고 서진이와 가까이 지내게 되었어요. 저는 함께 노는 아이들의 간식을 챙겨주기도 하고 할아버지 휴대폰을 봐드리기도 했죠. 그리고 남편은 퇴근 후 이 낡은 건물에 간단하게 수리할 게 있으면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린이날 할아버지 서준이와 함께 외식하기도 했어요. 아이를 워낙 좋아하는 남편도 언젠가부터 유현이와 놀 때면 꼭 서준이도 데리고 나갔죠. 사실 이렇게 가깝게 지낼 수 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바로 할아버지였습니다. 저와 말이라도 조금 섞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꼬치꼬치 캐묻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할아버지는 우리 부부의 개인사는 전혀 묻지 않으셨거든요. 어느 정도 친해지고 나서 저희의 상황을 대충 아시고는 남편에게 국가 자격증을 갖출 수 있는 기술을 배워보라든지 저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한다는 식의 조언을 해주시기만 하셨습니다.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온 저희 부부가 어른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받는다는 것이 조금 어색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살아온 사람의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조금씩 우리의 문제를 할아버지와 상의하게 되었죠. 그럴 때면 할아버지는 우리 부부의 이야기를 신중하게 듣고 곰곰이 생각하신 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시기에 저런 것이 고민이구나 하실 수도 있는 소소한 것도 많았을 텐데 단 하나의 고충도 허투루 듣지 않으셨어요. 특히 소집 해제 후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이런저런 고초를 겪고 있던 남편에게 큰 도움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를 친할아버지처럼 생각하게 되었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우리를 어른 대접을 하셨죠. 그래도 어른과 상의를 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에게는 커다란 행운으로 느껴졌습니다. 유현이도 할아버지와 가까이 지내면서 어른 앞에서의 예의를 배우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의 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와 처음 만날 당시 제가 아이 둘을 데리고 놀이터에 다녀오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제 손을 잡고 있는 서준이를 보자마자 저에게 누구냐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고, 저는 같은 건물 지하층에 사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는 제 대답을 듣더니 기분 나쁠 정도로 꼬치꼬치 캐물었고, 제가 아이 엄마임을 알고는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학생 같아 보이는데 애가 이렇게 커요? 나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나왔어요. 저도 그 여자의 태도에 기분이 살짝 나빠서 평소와는 다르게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자는 그런 저를 경멸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더니 제 손에서 서준이의 손을 낚아채고 말도 없이 가버렸죠. 기분이 굉장히 나빴지만 이전에도 이후로도 그 여자는 잘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종종 있는 해프닝 정도로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 저는 할아버지의 조언대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고 남편은 건물 수리 기술을 틈틈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낡은 빌라에 사는 사람들은 고칠 것이 있으면 당연스럽게 남편에게 문의해왔고, 기술을 배운 남편은 퇴근 후 그 일들을 거들어주곤 했어요. 또 유현이와 서준이는 형제처럼 잘 자랐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자란 서준이는 엄마 품이 그리운지 제 관심을 끌기 위해 종종 거짓말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웃어 넘겨졌지만 서준이의 거짓말 빈도가 늘어갈수록 아이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와 이 문제를 의논하기도 했는데 딱히 다른 묘안은 없었습니다. 그저 할아버지의 시름만 늘어날 뿐이었죠. 내가 가면 저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할아버지의 깊은 한숨에 저는 아이들을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사실 서준이의 가장 큰 거짓말은 또래 친구들에게 저를 엄마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서준이가 너무나 짠하면서 속상해하는 유연이가 신경 쓰이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착한 유연이는 언젠가부터 서준이를 자기의 친동생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죠. 이 즈음부터 제가 서준이를 돌봐주는 시간도 길어지다 보니 할아버지는 저희 집 월세를 전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아이가 유치원에 간 사이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죠. 퇴근 시간이 아이들 하원 시간과 겹쳐서 할아버지가 아이들의 하원을 도와주셨고, 이후는 제가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 두 아이가 함께 자는 날도 많았습니다. 제가 26살이 되었을 무렵 우리 가족의 삶은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쯤 79세이시던 할아버지의 건강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죠. 간혹 남편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가기도 했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할아버지의 보호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가까이 있어 할아버지를 모시고 다닐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사실 이럴 때 서준이 엄마가 와서 모시고 가면 할아버지가 좀 더 편하실 텐데 서준이 엄마는 전혀 코빼기도 비치질 않더군요. 언젠가 서준이 엄마가 오면 꼭 할아버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했지만 예전에 한번 마주친 이후로 그 여자를 통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유현이와 서준이가 함께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두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니 정말 정신없이 바쁘더군요. 하지만 이제 두 아이 모두 우리 아이 같았기 때문에 서준이의 존재가 귀찮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서준이는 여전히 저를 엄마라고 하고 다니는 것 같았죠. 그래, 엄마라고 해. 하기엔 할아버지 딸인 서준이 엄마가 있고, 아니야, 서준이 엄마는 따로 있어. 하기엔 볼 수가 없으니 서준이가 그럴 때마다 난감할 따름이었습니다. 그즈음 할아버지는 병원 신세를 지는 날들이 점점 많아졌기에 서준이는 항상 우리와 지냈거든요. 남편은 퇴근 후 할아버지를 간병하고 저는 서준이와 유현이를 돌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4층 할아버지 댁에서 지내기도 했고 반지하 우리 집에서 지내기도 했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서준이가 12살이 되었을 땐 할아버지는 거의 병원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나마 병원비 걱정은 없어 다행이었죠. 그런데 그즈음 몇 년 만에 서준이 엄마가 할아버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댁에 저와 아이들만 있는 것을 보고 기겁을 하더군요. 저는 할아버지의 따님에게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제가 아이를 돌보고 있다면서
그동안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도 따님이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 사정이 있는 거라지만 아픈 아버지한테 아이를 맡기고 한번 찾아오지 않는 건 아니죠. 서준이 생각은 안 하세요? 어디 새파랗게 어린 게 설교질이야. 네 애가 서준이보다 나이가 많아서 너도 나보다 나이가 많은 줄 착각하는 거야? 그 여자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할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당장 말하라고 했죠. 그 말을 모두 듣고 있는 서준이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듯 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병원을 알려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딸을 그리워하셨을 할아버지를 생각해 알려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날 퇴근 후 할아버지를 보러 간 남편이 그 여자가 병원으로 찾아왔다더군요. 남편은 오랜만에 만난 부녀가 회포를 풀었으면 해서 자리를 피해 주었는데 그 여자는 할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며 난동만 부리다 갔다네요. 할아버지 너무 속상하셨겠다. 아이고, 우리보다 좋기 10살은 더 많아 보이던데 행동하는 걸 보니 나이 먹는다고 다 어른이 되는 건 아닌가 봐. 씁쓸한 기분이 들었지만 저희가 주제넘게 나설 수도 없으니 평소 지내던 대로 서준이와 할아버지를 챙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할아버지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 전에 잠시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 뜻밖의 부탁을 하셨죠. 두 사람이 우리 서준이의 후견인이 되어주세요. 할아버지의 말에 우리 부부는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따님은요? 그 애는 내 딸이 아니에요. 그 애는 내 죽은 아들의 부인이었습니다. 30대 후반에 어렵게 낳은 유일한 자식이었죠. 아내 먼저 보내고 저 혼자 아들놈 키운다고 많이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혼해 서준이를 낳은 다음 해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그 뒤 며느리가 친정에 살면서 서준이를 잘 키우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죽고 딱 1년 후에 재혼을 하는데 새 남편이 아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나에게 키우라고 데려왔더군요. 아니면 고아원에 보내겠다고요. 내 핏줄을 어찌 고아원에 보내겠어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손자를 맡게 되었고 서준이 엄마는 새살림을 차리고 1년에 한 번도 아이를 보러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몇 년에 한 번 정도였고 제가 처음 만난 이후 오지 않다가 최근에 아이를 만나러 온 것이라네요. 그런데 그 여자는 할아버지가 병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서준이에게 상속될 유산을 생각해서 그런지 계속 찾아와서 본인을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준이에게 유산이 상속되고 나면 서준 엄마는 그 돈만 갖고 아이를 고아원에 보낼 것 같다며 걱정하셨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데 할아버지도 서준이도 너무 딱하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니 엄마에게서 친권을 뺏는 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인데 내 재산 모두를 유현이 부모에게 증여하면 어떨까요? 물론 이것은 우리 서준이를 후견해 준다는 조건입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는 것을 알면 서준이 엄마는 서준이를 외면할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서준이가 성인이 되면 그때 우리 서준이가 혼자 살 수 있을 만큼의 비용을 주세요. 부디 이 늙은이와 저 어린아이를 도와주세요. 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저희 마음을 아셨는지 자신의 제안을 고려해보고 답변을 달라고 하셨죠.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서준이를 자식으로 키우면 어때? 서준이를? 사실 지금 그냥 가족이야. 그냥 호적만 정리되면 되는 수준이잖아. 전 어째서인지 그러겠노라고 대답하지 못하겠더군요. 남편은 제 마음을 아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서준이 4살부터 당신이 거의 키웠어. 그 덕에 월세도 안 들었고 이 건물 관리하면서 할아버지께 수리비도 제법 받았으니 우리도 돈으로 쪼들리지 않았잖아. 할아버지에게 보답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입양에 대해서 서준이 엄마가 동의할까? 할아버지 딸도 아니고 자기 삶 찾겠다고 떠난 전 며느리라잖아. 할아버지 재산만 없다고 하면 서준이 포기할 것 같은데? 혹시 할아버지가 오해하시진 않을까? 후견인이 되어달라고 하셨지 부모가 되어달라고 한 건 아니니까. 할아버지 재산 때문에 그러는 줄 아시면.
할아버지가 그러실 것 같진 않아. 그런 분이 우리에게 서준이 후견인이 되어달라고 하셨겠어? 설령 그렇다 해도 우리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실 거야.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우리 부부는 할아버지께 서준이에 대한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 서준이 정말 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키웠어요. 그리고 어르신도 저희를 가족으로 대해주셨고요. 그냥 지금처럼 지내는 건데 법적으로 진짜 가족이 되는 것뿐이에요. 그게 서준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 같아서요. 이야기를 들은 할아버지는 제 우려와는 달리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시더군요. 그리고 우선 저희 부부에게 이 건물에 대해 증여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서준 엄마가 서준이를 포기할 거라면서 말이죠.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작전은 여러 가지 절차가 꽤 복잡했기에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 제 이름으로 15억 상당의 건물이 증여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서준 엄마에게 서준이를 친양자로 입양하겠노라 했죠. 서준 엄마는 당연히 무슨 소리냐고 노발대발 하더군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이제 본인은 가진 돈이 한 푼도 없다며 지금까지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겠다 하셨습니다. 또한 서준 엄마가 지난 10년 동안 서준이를 보러 온 횟수가 5손가락에 꼽는다며 그동안 서준이를 키운 건 우리 부부이니 모든 사실을 법정에서 가려보자고 하셨죠. 실제로 할아버지는 며느리에게 양육비 7,200만 원 청구 소송을 거셨어요. 그 소장을 받은 서준 엄마는 한참 뒤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테니 그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그 사이에 서준이가 상속받게 될 유산에 대해 알아본 것이겠죠. 그리고 긴 절차 끝에 서준이는 정말 우리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의 삶에 변한 것은 없었죠. 유현이와 서준이는 처음부터 그렇게 형제로 지냈고 우리 부부도 그 아이들의 부모로 그리고 할아버지의 자식으로 지낼 뿐이었습니다. 바뀐 건 서준이의 성과 서류상의 관계밖에 없었어요. 모든 것이 정리되고 4년 뒤 할아버지는 89세의 연세로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그 4년 동안 우리는 모두 함께 지내며 화목한 가족으로 지냈어요. 우리가 서준이를 입양하고 난 뒤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을 놓으셨고 저희는 정말 할아버지의 자식이 된 것 같았죠. 아이들이 크면서 저와 남편은 할아버지의 간호에 힘썼고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으며 바르게 잘 자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모두 슬퍼하며 할아버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아이들도 그랬지만 특히 우리 부부는 친부모님을 잃는다 해도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았죠. 정신적인 지주가 사라진 느낌이었으니까요. 이후로도 우리 가족은 똘똘 뭉쳐 살았습니다. 서준이는 크면서 잠시 혼란스러워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유현이가 나서 저희가 보듬을 수 없는 부분까지 옆에서 잘 챙겨준 덕분에 사춘기도 잘 넘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서준이가 20살 성인이 되었을 때 저희 부부는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건물을 서준이에게 돌려주겠다 했습니다. 이 건물은 원래 서준이 것이니까요. 하지만 서준이의 생각은 조금 다르더군요. 이 건물은 엄마 아빠 거죠.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래도 서준아, 이 건물은 할아버지가 원래 서준이 너에게 주려고 하셨던 거야.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거지. 그때 서준이는 너무 어렸으니까 말이야. 그건 저에게 엄마 아빠가 없을 때고요. 전 건물보다 엄마 아빠가 있는 게 더 좋아요. 그 말에 왈칵 눈물이 차올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더니 불쑥 유연이가 야, 형은! 하며 서준이를 노려보더군요. 서준이는 그런 형을 놀리듯 아, 공식적으로는 형이 제일 좋다고 할게 하고는 혀를 쓱 내밀었습니다. 결국 저는 눈물 대신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어린 나이에 낳아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 내 아들들인데 이렇게 듬직하게 잘 커줘서 너무나 고마울 뿐입니다. 이제 20대가 된 아이들이 밖에서 엄마 아빠를 부르면 저희를 보고 깜짝 놀라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 저희 부부는 40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들은 어린 부모가 뭐 그리 자랑스러운지 밖에만 나가면 그렇게 저희를 불러대네요. 아직 한창인 남편은 여전히 기술자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따로 어린 부모의 생활을 돕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우리 부부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처럼 어린 부모에게도 부모가 필요한 법이니까요. 누군가 그들의 손을 잡아준다면 어린 부모 역시 좋은 부모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린 부모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차갑지 않으면 좋겠어요. 실수나 선택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최선을 다해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는 중일 테니 할아버지가 저희한테 그랬듯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